안데스 산맥 해발 3,400m. 페루 남부에 위치한 쿠스코는 한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잉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쿠스코는 케추아어로 세계의 배꼽이라는 뜻으로 잉카의 길은 세계의 배꼽이라 불리던 쿠스코에서 시작되어 마치 핏줄처럼 안데스 산맥을 따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8세기경부터) 이곳에 살던 고대 잉카인들은 하늘은 독수리, 땅은 퓨마, 땅속은 뱀이 지배한다고 믿었고, 이런 세계관에 따라 쿠스코는 도시 전체가 퓨마 모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오늘날 모두가 알다시피 옛 잉카 제국은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에 의해 멸망했지만, 우리는 쿠스코 전역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잉카의 세계관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퓨마 형상을 띠고 있는 쿠스코. 그 중심에 있는 곳이 이 아르마스 광장입니다. 과거 이 아르마스 광장엔 군인들이 집결했었는데, 수많은 왕들 중에서도 정복을 통해 부족 국가를 제국으로 만든 하차쿠텍 동상이 우뚝 서 있는데요. 지금의 쿠스코를 만들고 제도 정비와 문화 발전에 힘쓴 문화 군주였습니다. 페루 국기 옆에 있는 이 무지갯빛 깃발은 잉카 제국의 상징입니다. 잉카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제국을 따완틴수요라 불렀습니다. 쿠스코의 거리는 지난 역사의 전시장입니다. 주변 거리를 걷다 보면 골목마다 옛 잉카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요. 그중 잉카의 석조 기술은 현재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정도로 견고함과 정교함을 자랑합니다. 금속은 물론 제대로 된 기계조차 없던 시대에 이 정도의 규모의 돌들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은 잉카 문명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이유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세상에 비친 태양을 숭배했던 잉카인들. 구대 잉카였던 파차쿠텍 대왕은 수도인 쿠스코에 코리칸차라는 태양의 신전을 지었고, 지도상으로 퓨마의 심장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태양 신전 위에 지어진 성당입니다. 피사로의 자택이었다가 도미니크 교당에 기증되어 성당이 지어졌는데요. 코리칸차는 내벽은 물론 외벽도 태양과 가장 가까운 색인 황금으로 칠해졌으며, 각종 조형물도 모두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군은 그마저도 모두 녹여 본국으로 보낸 후 잉카인의 신성한 장소인 코리칸차의 일부를 허물고 지금의 산토 도밍고란 성당을 세웠습니다. 황금은 모두 빼앗기고 더 이상 신전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했지만, 잉카의 석조 기술은 아직까지도 빛이 납니다. 1950년 대지진 당시에 가톨릭 성당만 무너졌을 뿐 잉카의 석벽은 건재했다고 하네요. 거대한 제국은 사라졌지만 위대한 문명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쿠스코의 심장이었던 코리칸차. 이곳에는 잉카의 전성기와 침략의 흔적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라진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강력하게 사로잡습니다. 전성기부터 불과 100여 년 만에 사라진 제국은 왜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일까요? 아르마스 광장 뒤쪽 언덕에 있는 삭사이 와마는 퓨마 형상의 머리에 해당되는 곳으로 15세기 쿠스코를 방어하기 위해 세워진 요새였습니다. 스페인군과 잉카군의 마지막 격전지. 잉카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500명 이상 처형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삭사이 와만에선 수십, 수백 톤에 달하는 거석들의 향연, 즉 잉카 제국의 기술과 힘을 엿볼 수 있는데, 당시 잉카 제국은 철기 문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거대한 돌들이 빈틈없이 정교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요새는 마추픽추와 함께 잉카 건축의 백미로 불리는데요. 83년간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동원된 대역사였습니다. 허나 지금 삭사이 와만의 모습은 원래 모습의 반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식민 시대에 스페인식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돌들을 대부분 사용했기 때문이죠. 제국을 이룩한 파차쿠텍이 지은 삭사이 와마는 왕을 태양신의 아들로 신격화한 신전 정치의 흔적이라고도 합니다. 스페인군은 잉카 문명을 야만과 미신이라는 이유로 침략하고 파괴했지만, 침략과 약탈이야말로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야만이 아닐까요? 잉카 사람들은 예로부터 독수리가 하늘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쿠스코에서 170km 떨어진 아레키파의 북쪽에 있는 콜카 캐년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발고도 3,800m에 고지대에 펼쳐진 이 협곡은 1000m가 넘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치솟아 절경을 이룹니다. 협곡 가운데 가장 높은 고원지대인 크루즈 델 콘도르에서는 페루와 잉카를 대표하는 독수리 안데스 콘도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콘도르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라는 뜻으로, 잉카인들은 고대부터 영웅이나 왕이 죽으면 콘도르로 부활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었고,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스페인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상징하는 빛나는 징표가 됐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은 현대의 불가사의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도심에서 벗어나 잉카 최후의 요새, 제국의 마지막 성전이 벌어진 곳 마추픽추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잉카의 옛 수도 쿠스코에서 버스로 6시간을 달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마추픽추로의 길. 끝없이 이어진 철도와 산속을 계속해서 오르다 보면 마추픽추의 입구에 도착합니다. 1911년 역사학자 하이럼 빙엄에 의해 최초 발견된 마추픽추. 침략자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온전한 잉카의 도시 발견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전까지 수백 년간 이곳의 주인은 아마 이 녀석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행객들이 발걸음을 멈춰선 곳,
우리에게 낯익은 장관은 모두 이곳에서 찍힌 것입니다. 잉카의 위대한 유산, 마추픽추입니다. 발견될 때까지 수풀에 갇힌 채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고 공중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하여 우주적 차원의 문명 작품으로까지 불리는 곳. 제국의 마지막 성전이 벌어지고 그 숨통이 끊어지는 순간을 함께한 곳입니다. 도시 안에 다양한 지역이 있던 복합도시로 추정되는데요. 정확한 계층이 정해져 있었고 평민들이 살던 지역은 부족한 돌 대신 흙으로 틈을 막아 바람을 막았습니다. 꽤 큰 규모의 상업지구가 남아있고 계층으로 나뉘는 주거지까지 거의 모든 주거 기능을 갖춘 것입니다. 마추픽추 내에는 중앙 광장으로부터 여러 신전들이 존재합니다. 잉카의 마지막 항전지, 그들은 제사를 통해 태양과 하늘의 힘을 빌어 마음속 깊이 자유와 승리를 갈망했습니다. 처음엔 아름다움과 규모에 놀라지만 깊이 보면 치밀한 도시 계획에 더 놀라게 됩니다. 잉카의 분할 세계관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하는 콘도르 신전입니다. 마추픽추에서 가장 확실하게 그 공간의 용도를 규정할 수 있는 곳이며 그 공간의 형상을 통해 정확한 기능을 보여줍니다. 신과 인간, 그리고 이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우주적 공간의 형상화이며 이는 지하의 신 뱀과 지상의 신 퓨마, 하늘의 신 콘도르로 대표되는 잉카의 자연 숭배를 표현합니다. 계단신 농경지역, 똑같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이곳은 콜카라고 불리는 잉카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바닥에 환기구가 존재해 부패를 막았고 작물을 1년에서 수십 년간 보관한 잉카인들. 알수록 놀라운 잉카 문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차쿠텍의 지시로 지어졌을 거라는 마추픽추는 위대한 잉카 문명의 요소들이 집약된 도시입니다. 불과 100년 만에 모습을 감추게 된 잉카 문명. 마추픽추는 오늘날 잉카의 상징이 되었고 문명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축복받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페루인들에게 잉카의 정신은 신앙과 숭배, 그 이상의 의미였는데요. 그들이 믿었던 세계는 자연현상이 주된 숭배의 대상이었고 자연의 힘을 빌어 살아가는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그들에게 잉카의 정신이란 침략과 약탈로부터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평화를 추구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고대 제국은 이제는 남아있는 흔적으로밖에 만날 수 없게 됐지만 잉카 문명의 세계와 정신은 아직까지도 고스란히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